소만은 24절기 가운데 8번째 절기로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리한 절기이다. 양력으로는 대개 5월 20일경에 해당하며 이름 그대로 작을 소, 찰만이라는 뜻을 지닌다. 곡식이 완전히 익어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들판의 곡식 이삭이 어느 정도 여물어 차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자연의 리듬 속에서 보면 소만은 풍요의 완성이라기보다 풍요가 시작되는 징후, 즉 희망과 기다림의 절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래의 풍요를 예감하며 삶의 리듬을 조정했다. 그래서 소만은 단순히 농사 시기를 알려주는 절기를 넘어 기다림과 준비의 철학이 담긴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소만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고대 농경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농서인 원령 72후 지폐에서는 소만이란 곡식이 조금 차오른 상태를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의 이삭이 여물어가는 모습을 가리킨다. 완전히 익은 것은 아니지만 곡식의 알이 차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다. 한국 역시 오래전부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 체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소만은 농사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만이 오면 들판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 겨울과 초봄을 지나 이제는 초록빛이 가득한 계절이 된다. 논에서는 모내기를 준비하고 밭에서는 보리와 밀의 이삭이 바람에 흔들린다. 산과 들에는 풀이 무성해지고 나무들은 완전히 잎을 펼친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고 초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연은 이미 여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봄의 부드러움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소만의 기후적 특징은 따뜻하고 맑은 날이 많다는 것이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햇볕이 강해지고 들판의 식물들은 빠르게 성장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곡식의 생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리와 밀은 이삭을 맺고 알이 차기 시작하며 논에서는 모내기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농부들은 날씨와 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농사의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소만이 지나면 곧 망종과 하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준비가 그의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졌다. 소만과 관련된 전설과 구전 이야기도 여러 지역에 전해 내려온다. 옛 농부들은 곡식의 이삭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자연의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곡식의 정령이 들판을 돌아다니며 알을 채워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밤이 깊어지면 들판에 보이지 않는 정령들이 나타나 곡식의 이삭을 쓰다듬으며 알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소만 무렵에는 들판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했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가졌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보리의 신이 인간에게 농사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오래전 농사를 잘 짓지 못하던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그는 들판을 둘러보며 지금은 곡식이 조금 차는 시기이니 욕심을 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랐고 결국 그의 풍년이 들었다. 이후 사람들은 그 노인을 곡식의 신이라 믿게 되었고 소만 무렵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소만 무렵에는 농사와 관련된 여러 의례와 풍습이 있었다. 농부들은 논과 밭의 상태를 점검하며 한 해 농사의 안전을 기원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논두렁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곡식의 신에게 절을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동시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지닌 의식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잡초를 뽑고 물기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만에는 특별한 놀이와 풍습도 있었다. 농사일이 바쁜 시기이지만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작은 잔치를 열기도 했다. 이는 농사일의 피로를 풀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젊은이들은 들판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고 이러한 노래들은 세월이 흐르며 민요로 전해졌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농경사회의 정서가 담긴 풍경이었다. 소만과 관련된 속담도 여럿 전해진다.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는 소만 바람에 볼이 익는다라는 속담이다. 이는 이 시기에 따뜻한 바람이 곡식의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속담으로는 소만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소만이 봄과 여름의 경계에 있는 절기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속담들은 자연의 변화와 농사의 흐름을 오랫동안 관찰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구전 이야기 가운데에는 소만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들도 있다. 어느 농부가 들판을 바라보며 아직은 작지만 곧 가득 찰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 말은 단순히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소만의 의미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절기의 중요성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 문화와 자연의 리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만과 같은 절기를 다시 돌아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절기와 관련된 문화 행사나 체험 프로그램을 열어 전통 농경 문화를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농촌 체험마을에서는 소만 무렵의 보리 수확 체험이나 전통 농사 체험 행사를 열기도 한다. 도시 사람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농사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절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와 자연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소만은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와도 같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자라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간이다. 들판의 곡식이 조금씩 차오르듯이 사람의 삶도 조금씩 채워져 간다. 그래서 소만은 단순히 농사의 절기가 아니라 기다림과 희망의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소만의 의미를 떠올려보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희망을 품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소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메시지일 것이다. 들판의 곡식이 조금씩 차오르듯 우리의 삶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